내 나이가 어때서. 애기씨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좀 나이 먹어. 아이고. 21살에도 뛰어다닐 수 있지?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1시 20분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에 미양철의 냥냥펀치는 쉬지 않고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연령과 고양이 연령대의 맞춤 케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 집 고양이는 프록인가? 7,000명인가? 이순인가? 자네는 어떤 나이대인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 4살이니까 어디 보자. 벌써 34살이네. 애기씨 작년까지만 해도 젊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고양이들은 만 2세 때 24살 정도로 사람 나이가 비교를 하고 그 1년 사이에 사람으로 보면 생체 나이가 4살 정도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 3세의 고양이는 28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에서 아동기는 몇 개월령까지일 것 같습니까? 6개월 어떻게 알았지? 찍었어요. 생후 1개월까지 사람을 치면 첫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주밖에 안 되는데 벌써 첫돌이야. 이 생후 4주령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벌써 있어요. 어미 고양이 그리고 형제 자매묘와 함께 지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첫돌 전에 엄마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외로워요. 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결핍,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뭐야? 끊임없는 보살핌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엄마가 따뜻하게 나를 챙겨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정서적인 발달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의 정서적 불안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양이들이 4주령까지는 어미젖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시기고요. 4주령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이라는 거는 사료를 조금씩 불려서 형태가 갖추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시도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6주령이 되면 유치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이빨 났어요. 이렇게 제법 가득가득 건사료를 그냥 씹어서도 먹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어미젖을 먹기도 하지만 조금씩 영양가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은 사료로 점점 변환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들이 악마처럼 보이는 시기가 바로 생후 4개월령, 사람 나이로 6세에서 8세 정도 정서적인 발달도 다 이루어지고 독립심들 막 이렇게 생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시기이다. 지치질 않아요. 이 악갱이 하루 종일 재미있게 뛰어놀고 돌아서면 또 놀고 싶고 그래도 놀이가 부족하면 보호자라도 물어뜯고 싶고 요 시기에 고양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낮에 집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전선을 물어뜯는다거나 화장지를 다 풀어헤친다거나 아니면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을 다 떨어뜨려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가급적이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긴 게 좋고요. 그리고 충분한 사냥놀이를 제공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리고 8주령 정도 됐을 때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다가 한 4개월령 정도가 되면 예방접종, 기초접종이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4개월령쯤 중성화 수술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6개월령 정도의 고양이들은 성성숙이 오기 시작을 하고 출산을 할 준비가 되는 시기, 암컷 고양이는 특히나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적인 측면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고양이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공격성이라던가 또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들 발생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는 고양이 있고 새끼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고양이에게도 좋겠죠.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령까지를 아동기, 이 키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후에 주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완전 성인이 되는 2살령까지 이때는 진짜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지치지 않고 깨방정 다다다다 오다다다다 이게 아니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사냥놀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 이 사냥놀이 아시죠? 숨어서 지켜본다, 움직이는 움직임을 쫓다가 달려가서 덮친다, 문다, 사냥감을 물고 은신처로 끌고 간다. 이러한 사냥놀이를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자신감, 자존감이 가득 차도록 주기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은 중성화 수술을 5, 6개월령 때 했다라고 하면 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건강검진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어딘가 약하지 않은지 그리고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지에 대해서 건강검진은 좀 시작이 돼야 되고요. 이때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이 가장 건강할 때 정상 기준이 딱 나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영상학적인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지 혈액검사상에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비교하면서 생애 주기 전체를 걸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강검진이 시작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초접종 완료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부스팅, 추가 접종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애기씨가 속해 있는 그 연령 구간입니다. 프라임. 그러면 나는 프라임이네. 애기씨랑 같이 늙어가는 같은 처지네. 세대네요. 같은 세대. MG. 어쩔 TV. 어쩔 비디오. 갑자기 나이 들켰다. 어쩔 넷플릭스. 이 시기에는 큰 탈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구충관리만 잘 해주면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래도 이때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면서 혹시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프라임 시기가 지나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슬프지만 찾아오는 그 나이, mature. 요때부터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7세 이상 중년묘들을 위한 사료들이 나오고 이 사료들의 특징을 보면 양질의 단백질을 사용하거나 항산화제 성분들이 보강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노화가 그냥 확 와요. 급속 노화가 시작되고 이때 고양이들 보면 관절염도 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치아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때 치주 질환도 많이 생기거든요. 치석이 막 파고들어가지고 잇몸 염증도 심해요. 그래서 되게 치아가 아픈 경우도 많은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움직임도 줄어들고 비만묘도 늘어납니다. 성인병 당연히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특히나 당뇨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 고양이들 체형 너무 비만이지 않은지 체형 관리, 체중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가만히 잠만 자고 싶거든요. 이럴 때 고양이의 사냥본능을 계속 깨워주기 위해서 배고픈 상태에서 하는 사냥놀이 잘 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년묘를 위한 전용 사료를 급여하시는 것도 좋고 항산화제 정도를 급여하기 시작하기에도 참 좋은 나이. 요 나이 때부터가 관리해야 꽃중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노령입니다. 시니어입니다. 이 나이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찾아와요. 그냥 온몸 뼈마디가 쑤셔서 아픈 시기, 이 시기가 되면 한 90% 정도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소인이 하나 이상 발견되고요. 실제로 책상 같은 거에 올라가는데도 머뭇거리거나 괜히 계단 하나 밟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자주 관찰되는 시기입니다. 장 운동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사료 먹고 잘 토하고 변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생기고 무엇보다 노령성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종양도 많이 발생하겠죠. 자, 요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 국제 고양이 수의사회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기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있네라고 발견이 되면 그 안에서 더 주기를 짧게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아이 상태 체크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처치, 치료 너무 중요한 시기다. 고양이들 평균 연령이 15살인데 15세 이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리아트릭 시기입니다. 고양이 나이 25세까지 나와 있어요. 사람 나이로 몇 살이게요? 100살? 116세. 만약에 21살까지 고양이를 잘 케어해서 잘 돌봤다라고 하면 와우, 100세 인생. 15년? 16년? 그럼 난 몇 살이지? 안 돼. 생각도 하기 싫다. 고령묘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때는 노쇠해지고 고양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을 목적성 없이 막 배회한다거나 밤에 막 울부짖는다거나 아니면 먹고 돌아서는데 또 자꾸 먹는다거나 보호자를 못 알아보고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낸다거나 정말로 이런 치매와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노약한 가족을 모셔야 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호자가 고양이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정말로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항상 마음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최대한 우리 집 고양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다. 고업파 대감님들 중에서 고양이를 입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령묘 됐을 때 내가 얼마만큼 고양이한테 실질적인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령묘까지는 그래도 케어할 만해요. 고령묘가 됐을 때 정말 옆에서 케어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눈도 못 뜨고 꼬물거리던 이 고양이가 잘근잘근 씹어먹는 이가 나고 신이 나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다가 어느 날부터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이제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시기가 오게 되네요. 얼마나 고양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애 주기를 지나가는 고양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영출의 냥냥펀치에서 알려드린 고양이의 생애 주기 꼭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우리 집 고양이는 청소년기인가? 청장년기인가? 고령기인가? 그 나이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집에 있는 고양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야. 21살에도 뛰어다닐 수 있지? 예, 그래야지. 네. 우리 21살에도 뛰어놀자 같이 사행놀이하고. 예.